엊그제부터 매화가 피어나고 있다. 맑은 향기를 지닌 청매가 뜰에 은밀한 봄을 피우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 순천 매곡동에서 옮겨다 심은 매화나무다. 그 전에 있던 매화나무가 무슨 용고에서인지 시들어 사라진 뒤로는 봄이면 그 빈자리가 늘 섭섭하고 아쉬웠다. 꽃망울이 부풀어 오르는 가지를 바라볼 때마다 잔잔한 기쁨이 일고 내 안에서도 은은한 매화 향기 같은 삶의 향기가 배어나오곤 했었다. 그런 꽃가지가 사라지고 없으니 봄이 와도 봄 같지 않고 그저 덤덤할 뿐이었다. 서너에 섭섭하고 아쉬운 그 빈자리를 지켜보다가 지난해 봄 그런 내 마음을 알아준 친지를 따라 매화나무를 구하러 나섰다. 순천의 한 꽃가게에 들러 이 근처에 매화나무를 구할 데가 없겠느냐고 물으니 한 길 건너 나무를 많이 가꾸는 집을 가리켜 주었다. 철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향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사이에 때마침 허옇게 만개한 매화나무 두 그루가 내 눈을 번쩍 뜨게 했다. 귀한 청매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꽃받침이 연녹색이고 흰 꽃인데도 훨씬 말쑥하다. 다른 매화에 비해 향기 또한 깊다. 개 짖는 소리에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안주인에게 매화나무를 한 그루 구할 수 없겠느냐고 말씀드리니 이 매화는 분재의 종자로 쓰기 때문에 팔지 못한다고 했다. 하는 수 없어 그럼 돌아온 김에 수목 구경이나 좀 하고 가겠다는 허락을 받고 어정거리는데 온실에서 분재일을 하다 말고 나온 이 집 주인과 마주쳤다. 인사를 드리고 찾아온 뜻을 이야기했더니 그분은 내 글을 읽는 독자라면서 나를 알아보았다. 그러면서 선뜻 한 그루 나누어 주겠노라고 했다. 이 집 주인 문태석 씨는 전에 교직에 있을 때 수업료를 못 내는 가난한 학생들을 보면서 느낀 바 있어 그들에게 도움이라도 될까 해서 시작한 농원이라고 했다. 변비통을 앓고 있으면서도 손수 연장을 들고 나무를 파주었다. 용달차에 허옇게 만개한 매화나무를 싣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뒤돌아보고 나무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창 꽃을 피우고 있는 화목을 옮겨 심는 일은 나무한테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마치 갓 해산한 산모를 데리고 이사하는 것과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전에 매화나무가 서 있던 그 자리를 파고 심었다. 샘물을 길어다 듬뿍 주었다. 그런데 꽃에는 생기가 돌지 않고 마지못해 피어있는 것 같았다. 꽃이 피고 나서도 꽃잎이 지지 않고 가지에서 그대로 말라 붙었다. 그뿐만 아니라 꽃이 지고 나면 파릇파릇 잎이 나와야 하는데 새 잎이 돋지 않았다. 이때 나는 크게 후회했다. 공연히 욕심을 부려 한창 피어나는 매화나무를 옮겨와 시들게 하는구나 싶으니 차마 못할 짓을 한 것 같았다. 아침 저녁으로 매화나무 곁에 서서 제발 기운을 차려서 이 뜰에서 함께 살자고 속으로 내이곤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지 끝에서 돋아나는 파릇파릇한 새순을 보고 감겨 매화나무를 쓰다듬으면서 합장 배례를 했었다.
지난 1월 초 나그네 길을 떠나려고 할 때 매화 가지에서는 꽃망울이 불뚝불뚝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나는 일단 내 상거를 떠나면 그날부터 집 일은 까맣게 잊어버린다. 국내 여행의 경우도 그렇고 몇 달씩 비우는 해외여행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혼자서 살기 때문에 걸리적거릴 것이 없다. 내가 몸담고 있는 현장에서 그때의 그 삶을 살아갈 뿐이다. 이번에 50일 가까이 산을 비우고 있을 때 단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은 부풀어 오르는 꽃망울을 보고 간 뒤라 하마 매화가 피어 있을지 어떨지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그림자처럼 가시지 않았다. 태평양 건너 캘리포니아의 남쪽에서는 2월 들어서부터 봄 기운이 한창이었다. 자목련을 시작으로 백꽃과 철쭉, 복숭아꽃과 살구꽃, 양귀비꽃 등이 화사한 봄을 피우고 있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행콕팍의 정원들에는 오래된 고목과 푸른 잔디와 저마다 모양새를 달리한 주택과 꽃이 한데 어울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우리 절에서 월셔 거리를 건너 북쪽으로 몇 블록 가면 이런 동네가 있어 아침 산책길에 어정거리면서 새봄의 얼굴과 마주쳤었다. 태평양 연안의 그 길목에도 요즘 서양 채송화의 매화, 살굿꽃, 부겐벨리아가 눈부시게 피어나고 있었다. 10번 산타모니카 고속도로를 서쪽으로 달리면 태평양 연안도로로 연결되는데 왼쪽으로는 수평선으로 이어지는 태평양이 넘실거리고 바른쪽 언덕 양지 쪽에 꽃들이 새봄을 피워내고 있었다. 산타모니카 비치를 지나면 말리부 비치 그 언덕 위에 페퍼다인 대학이 있는데 대학 캠퍼스에서 일망무제의 태평양을 바라보는 조망이 아주 시원스럽다. 드넓은 바다를 대하고 있으면 수평선 너머에 어떤 세상이 있을지 호기심이 간다. 그래서 배를 만들어 바다를 건너 남의 땅을 엿보고 빼앗은 일은 옛 인류의 자치였다. 우리에게는 그런 드넓은 대양이 없었기에 도전할 줄 모르고 주어진 논밭이나 일구면서 자족하고 말았다. 말리부 비치에서 고개를 하나 넘으면 한때 히피족들이 알몸으로 지낸 주마비치, 이 주마비치에서 해돋이도 볼 수 있고 일몰도 볼 수 있어 더러 찾았다. 주마비치에서 가까운 도시 옥스나드까지는 인가가 거의 없는 해안선이다. 왼쪽은 잇따른 푸른 물결이고 바른쪽 구릉은 사막의 토질인 부실부실 돌자갈이 섞인 모래 언덕이다. 거기 듬성듬성 선인장이 을씨년스럽게 바다를 굽어보고 있다. 순수하게 홀로이고 싶을 때 이른 아침 이 태평양 연안도로를 달리고 있으면 팍팍하기 쉬운 우리 삶에 바다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가를 실감한다. 물처럼 부드러운 것이 어디 있는가? 꽃처럼 곱고 향기로운 것이 어디 또 있겠는가?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한 삶의 가치 척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인지 저절로 생각이 모아지는 그런 길이기도 하다. 이번 나들이에서 나는 또 짐승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우리 시대의
구루 크리슈 라무르티가 머물던 오하이 밸리를 다녀오면서 겪은 일이다. 오하이 밸리에서 돌아오는 길에 태평양 연안의 아름다운 옛 도시 산타 바바라에 들렀다. 나는 이 도시가 좋아 갈 때마다 들른다. 바닷가 식당의 발코니에서 빵과 주스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갈매기와 비둘기들이 날아들었다. 빵 조각을 떼어주면 그대로 받아 먹는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서는 갈매기와 비둘기를 보면서 목숨을 지닌 것들끼리 이처럼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따르는 것이 온전한 삶이 아니겠는가 싶었다. 짐승은 사람보다 단순하고 직선적이므로 자신을 해칠 대상인지 아닌지를 이내 느낌으로 알아본다. 사람이 수많은 생물 중에서 뛰어난 존재라고 스스로 내세울 수 있으려면 이런 새나 짐승들까지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마음에 사심이 없어야 한다. 사막에 갔을 때도 그랬다. 바위 그늘 아래서 준비해간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어디서 알고 뽀로로 다람쥐가 다가왔다. 이윽고 푸른 깃털을 한 파랑새도 2마리 날아들었다. 밥과 과일을 떼어서 주니 바로 곁에서 맛있게 받아 먹었다. 이를 지켜보는 가슴에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우리 곁에서 꽃이 피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신비인가. 곱고 향기로운 우주가 문을 열고 있는 것이다. 잠잠하던 숲에서 새들이 맑은 목청으로 노래하는 것은 우리들 삶에 물기를 보태주는 가락이다. 이런 일들이 내게는 그 어떤 정치나 경제 현상보다 훨씬 절실한 삶의 보람으로 여겨진다. 새벽 달빛 아래서 매화 향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내 안에서도 은은히 삶의 신비가 배어나오는 것 같다. 1991년 법정